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 대화가 되게 잘 된다라는 느낌? 뭐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답변도 되게 잘하고 이렇게 말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듣기도 잘하지만 대화가 어쨌든 좀 잘 된다는 그런 게 저한테 되게 큰 메리트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제가 불편해하고 이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저는 제가 너무 유난히 예민하고 좀 까탈스러워서 이런 거다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이제 잘 못하기도 하고 했을 때 뭔가 상대방이 이해를 해준다거나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아주고 그거를 듣고 이해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런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대화가.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네. 어떤 마음이셨는지 하셨던 것처럼 네. 이거 왜 계속 얘기하지? 이런 마음이셨는지 아니면 이제 이해가 되고 이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는 고민이야 네. 뭐 이렇게 느끼셨는지 네. 같은 마음이었죠. 이 하는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지금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는 되게 본인이 어떤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뭔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너가 맞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해요.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주입하지 않았나. 나는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이야, 예민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도 조금은 여전히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참지 않거든요. 저는 분명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상했으면 이상했다고 얘기할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얘기 들어보신 적 있다 없다? 있다. 방송을 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이제 감정이 계속 이렇게 격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막 많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못된 생각으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변질된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라고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연인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또 남녀 차이일 수 있는데 남자는 좀 더 해답을 주려고 하고 좀 더 감정의 공감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걸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공감을 하고 일단 최대한 듣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여자는 공감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해보면 표정이나 들숨날숨만 봐도 표정을 못 감춰요. 뭔가 알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할 말이 너무 가득한 표정이야. 입도 막 움찔움찔하고 그치. 좀 그런데 일단은 공감을 해야 돼 이런 그쵸. 게 글로 이렇게 배운 있으니까 거죠. 공감해야 된다는. 학습된 그걸로 막 힘들게 공감을 막 하는 거예요. 애쓰면서. 근데 이미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억지로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좀 기특한 거죠. 노력해준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마움도 동시에 있고. 연애 졸업자로서 자 생각하는 연애를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나에게 연애는 네모다.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다.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뭔가 연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을 때 그런 질문에 항상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배우자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제 답변을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연애를 통해서 어쨌든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발견하고 내 밑바닥을 또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건 못 견디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아까도 연애에서 무조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절대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었냐라는 질문처럼 이거는 내가 힘들지만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을 나를 알아가면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사람의 그런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점검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마음에 걸리는지 이게 넘어가지는지 이런 거를 좀 계속 보는. 이호님께도 같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연애를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연애는 과정이다. 왜냐면은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애를 결론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다.
결혼을 위한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그게 이제 항상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연애만 하고 뭔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거를 과정으로 생각했을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 큰 미래, 더 이제 넓은 것들을 이제 바라볼 때 이 연애 과정을 대하는 어떤 관점이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연애에서 발견한 나의 새로운 모습. 저는 이제 저의 가장 그 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억눌린 삶을 되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막 펼쳐져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그냥 굳어져 와서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연애를 통해서 내 진짜 모습,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진짜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동일한 게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항상 뭔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나면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거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도 잘 거의 안 하는 편이고 못 하는 편이고 그랬었는데 프로포즈도 그렇고 이것저것 잘 못하지만 어설프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이제 1호를 만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입장에서 많이 달라졌던 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 일반인의 사랑과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마음이 다르냐에 대한 답변. 일단은 처음에 이제 막 되게 만나서 막 호감을 갖고 좋아하고 막 또 지금 저희가 또 신혼이라서 그쵸. 좋은 얘기들 위주로 막 나간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거는 막 감정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이제 지나가는 거고 선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저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랑은 선택해서 하는 거고 내가 마음을 결정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창세기에서도 이삭이 리브가를 그러니까 아내를 찾을 때 정탑을 보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찾아오라고 누구를 엘리에셀을 보냈잖아요. 보내죠. 누구 보냈을 때 거기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사랑해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라가 아니라 그게 도취되어 있다고 이제 그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어쨌든 저희 안에서도 되게 큰 내면의 이제 싸움들도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해야 되는 때가 오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다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좀 와닿지 않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감정을 창조해내시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와닿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스스로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하면서 내 안에 진짜 기쁨이라는 감정이 없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 즐거움을 주세요, 기쁨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기쁨이라는 게 이게 상황에 기뻐야 내가 기쁠 수 있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내 감정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컨트롤해서 막 기쁜 마음을 넣어주는 건가? 그랬는데 제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러 이제 갔는데 뭔가 그냥 그 상황이 막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내 마음속에서 드는 감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진짜 감정까지 창조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최근에 처음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결정하기로 내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가능해지겠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좀 경험을 한 거죠. 이런 연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냥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훨씬 좋고 연애 때의 문제가 결혼하고 나서 해결됐던 게 훨씬 많기 그렇죠. 때문에 연애는 다 잊어버리고 되게 좋은 시간을 막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과거를 거쳐서 왔구나, 이런 여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었다는 것 자체에 되게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방금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예배하기도 했고 해서 보셨다시피 너무 졸렸거든요. 확실히 저는 말하면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면서 다시 풀리고 되게 재밌고 즐겁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